JS 장기 투자. 네, 이번 영상은 2021년 지금 6월 거의 중순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 이제 상하반기에서 상반기 또 결산으로 제가 얼마나 또 미국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지, 또 국내 주식은 얼마나 모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됐을 때 이렇게 제가 꾸준히 모아갔던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모아가면서 수량이 점점 늘어가는 그 타이밍이 아마 다를 것 같으니까, 초기하고 비교했을 때 투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뭐 배당이라든지 또 이제 투자 수익률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들로 계속해서 주식을 더 사 모아가다 보니까 처음에 1년차 때보다 2년차가 더 빠를 거고 3년차가 더 빠를 거고, 이런 식으로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제가 가진 자산의 눈덩이가 커지면서 이렇게 초반에는 하나씩 가다가 이제 뭐 2개씩, 그리고 나중 가서는 뭐 3개씩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제가 보유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또 보유 수량을 늘려가는 걸 알려드릴 때 또 왜 투자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기록에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모아가는구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 영상을 남겨놓고, 뭐 이거는 뭐 사실상 제 유튜브에 제가 기록을 남기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보유 비중 순서대로 조정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리얼티 인컴이 가장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미국 주식 중에서는.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서 리얼티 인컴이 보유 비중으로 1등이고 수량은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이 O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커가, 요거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항상 이제 월 배당, 리얼티 인컴의 가장 강점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매월 배당을 주는 것 플러스 주가 상승률. 그래서 월 배당이 지금 가격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지금 제 기억에 아마 3% 후반대였나 4% 초반대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70 정도 하고요. 근데 배당 수익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인데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리얼티 인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월 배당 주식 중에서 이제 글래드스톤 커미셜이라는 것도 있는데, 글래드스톤 커미셜은 주가 상승이 크지가 않아요. 배당은 뭐 6%, 7%대 이렇게 높은 고배당인데 주가 상승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배당만 생각해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는데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배당금도 늘어나고 또 주가 상승도 이뤄내고 이런 종목이니까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 알파벳 A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고, 제가 이거를 섰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주를 팔았었고, 또 아마 연말이 돼서 제가 뭐 지금 현재 150만 원 수익인데 250까지니까 나머지 100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또 한 주를 팔고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A의 수익률이,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미래에 낼 양도세를 올해 땡겨서 이렇게 뭐 선 반영한다 생각해서 하는 차원에서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알파벳 A 같이 이런 비싼 주식들은 좀 수익이 났으면은 팔고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스타벅스고요. 스타벅스는 이제 36주까지 모았어요. 36주를 모았고, 이게 지금 제가 주식 수량을 계속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왜냐면은 제가 구매했던 가격대가 워낙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수익률을 제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구매를 많이 못했는데, 최근에 뭐 3주 정도 추가를 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스타벅스는 지금도 뭐 미국 뉴스를 보면은 지금 라떼를 못 팔 정도로 너무 손님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우유가 없어서 라떼를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현재 앞으로도 배당도 점점 늘어갈 가능성도 높고 주가 상승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타벅스 같은 기업은 참 투자하기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친구를 만났을 때나 뭐 여자친구나 데이트를 할 때나 이럴 때 스타벅스에 가서 사 먹으면서 아, 내가 가진 기업에 이렇게
내가 가진 기업의 제품을 내가 소비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는 굉장히 또 그런 뭔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문제 이제 AT&T인데요. AT&T는 제가 이것보다 수량이 좀 많았었는데 그때 한번 합병 이슈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낌새가 보여서 조금 정리했었지만 지금 이 현재 123주는 계속 팔지 않고 가져가고 있어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린 것처럼 어쨌든 이 123주 자체에 대한 뭐 배당 수익률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리얼티 인컴과 비슷하게 3-4%의 배당을 거의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한 상태이고요. 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나중에 뭐 워너브라더스 이런 미디어 그룹이 분사가 돼서 또 그 주식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계속 가져가면서 조금 더 모아가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저는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이제 워렌 버핏도 정말 오랜 기간 가지고 있고 저도 실제로 코카콜라 특히 제로콜라 같은 경우는 항상 집에서 항상 박스로 사 먹거든요. 가족들도 잘 먹고 뭐 패스트푸드나 고기나 이런 느끼한 걸 먹을 때 사실 그냥 오리지널 콜라는 요즘엔 거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설탕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리지널 콜라는 안 먹지만 제로 콜라는 정말 많이 먹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펩시에서도 펩시 제로가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저는 코카콜라의 제로 콜라가 더 맛있어서 항상 사 먹고 있고 지금 현재는 50주지만 정말 이 코카콜라는 주가가 어떻던 간에 계속해서 모아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에서 가장 제1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코카콜라 100주 만들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예전에 왜 구매했는가도 영상을 올렸던 록히드 마틴은 현재 7주를 가지고 있고요. 록히드 마틴을 정말 더 많이 사고 싶지만 이게 하나 가격이 거의 40만원대잖아요. 380달러, 370달러 이 정도 하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40만원 정도 되는 거라서 투자 이렇게 수량을 많이 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월급을 받으면은 꾸준히 모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전 세계 국방산업 이런 방위산업 1등 업체이기 때문에 항상 전 세계 1등 기업은 언제나 굳건히 버티지 않나 라는 마음에서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래드스톤 커미셜은 최근에 제가 영상을 아마 올려서 알려드렸을 건데 지금 현재 101주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모았어요. 일단 주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20달러대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서 한 주 한 주 모아가기 굉장히 괜찮고요. 이 회사가 이제 월배당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정도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6% 정도의 배당을 주고 있어요. 제가 구매했을 때는 7.3%의 배당 수익률이었고요. 월배당인데 7%대니까 이거를 1년으로 나누면 12로 나눴을 때 거의 한 달에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뭐 한 0.4 정도의 0.4% 정도의 배당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리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리츠 주식의 최대 단점은 주가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보면은 크게 주가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갔지만 글래드스톤 커미셜은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런 상태라서 좀 추천드리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 글래드스톤 커미셜 같은 기업들은 좀 은퇴하신 분들 퇴직자들에게 좀 맞는 주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퇴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주식이 고평가된 상태에서도 6%대, 7%대 배당, 그것도 월 배당을 준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은퇴자가 아님에도 모아가는 이유는 이런 월 배당,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뭐 리얼티 인컴이나 글래드스톤 그리고 뭐 코카콜라 이런 분기 배당들이 점점 더해지면은 또 다른 주식들을 모으는데 좀 그 시간 단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8주까지 모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물건 또 서비스 제품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렇게 플랫폼을 잘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있고요. 항상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이런 노동을 함에 있어서 사무직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없다면 지금 돌아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뭐 엑셀이라든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런 운영 체제 자체를 항상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돈을 잘 벌고 있고 또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10주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나이키는 뭐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고 매니아층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 생각을 해요. 이 로고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현재 근데 좀 아쉬운 건 배당 수익률은 정말 낮아요. 배당 수익률이 0%대이기 때문에 0. 몇이었는지 정확히 0.6이었나 0.8이었나 아무튼간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그건 좀 아쉽고요. 하지만 내가 살면서 나이키 옷을 사고 나이키 신발을 사고 또 나이키의 그런 운동 물품들을 살 때마다 내가 가진 기업에 이렇게 소비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약간 비슷한 것들이 스타벅스나 또 코카콜라 뭐 애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에서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의 이런 기업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타벅스, 코카콜라, 애플, 나이키, 뭐 맥도날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10주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모으진 못했는데 애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올 하반기 때 굉장한 매출을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뭐 아이패드 새로운 제품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제 또 아이폰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아이폰과 더불어서 애플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걸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애플의 이런 극성 팬분들은 분명히 애플카가 나오면 애플카를 엄청 많이 사실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서도 애플카를 굉장히 많이 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애플카가 만약에 뭐 아반떼와 비슷한 급으로 뭐 1600cc, 뭐 1800cc 이 정도 차로 나온다 쳐도 전기차겠죠. 어쨌든 뭐 아이오닉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이 지금 뭐 한 4천에서 5천 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와 비슷한 동급으로 애플카가 나왔는데 애플카 가격이 한 6천에서 7천 한다 해도 저는 애플의 이런 극성 팬들은 2천만 원, 뭐 2천만 원 정도 더 주고라도 애플카를 전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애플에 투자하는 거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물론 저는 현대차를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더 잘 되길 바라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격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이 사과라는 사과 모양을 구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에 투자하는 거를 망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비슷한 예시긴 한데 코카콜라와 비슷한 펩시콜라도 저는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왜 음료수를 2개나 가져가냐,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를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코카콜라는 음료수 만드는 회사고 펩시콜라는 음료수 플러스 저는 과자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과자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카콜라는 음료수 차원 그리고 펩시콜라는 뭐 국내 뭐 오리온이나 이런 데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펩시콜을 구매를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과자 기업을 사자 하는 측면에서 펩시콜라를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이 2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성장주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나녹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이득을 내다가 최근에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이제 모아가서 33주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33주에서 더 추가되거나 더 빼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추이를 봐서 할 것 같고 정말 나녹스가 굉장히 긴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상승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33주에서 더 이상 투자할 생각은 없다. 계속 그냥 가져가기만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반대로 이 차지포인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나녹스 그 장기 상승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번 저점을 찍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채워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나녹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차지포인트 홀딩스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기차가 있죠. 요거를 충전하려면 주유소와 같은 역할이 필요한데 그 주유소를 담당하는 게 전기차 충전소를 담당하는 게 차지포인트 홀딩스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좀 시장 파일을 잘 차지해 나간다면 정말 나중에 몇 년 뒤에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이런 시대가 왔을 때 굉장히 이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많은 이익을 누리지 않을까
사는 생각에서 25주까지 모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보유 수량 꼴찌 종목 맥도날드인데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았냐면 맥도날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차지 포인트 홀딩스라든지 또 애플이나 펩시콜라처럼 더 이상 엄청나게 좀 높게 성장을 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이미 저는 약간 포화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맥도날드가 클 수 있는 거는 이 부동산 수입, 그 가게를 통해서 이제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약간 리츠 같은 주식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사실상 맥도날드가 이 햄버거를 팔아서 버는 수익보다 자기가 들어가서 이 땅값이나 부동산 값으로 버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맥도날드가 뭐 그렇게 따져보면은 땅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라 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보다는 다른 것들이 좀 매력적인 게 많아서 이런 위에 있는 것들, 그래서 맥도날드는 한 주만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럼 왜 가지고 있나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자주 사 먹는 제품에 그런 기업을 투자하지 않는 건 좀 약간 아쉽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 있고, 나중에 정말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던 만약에 좀 여유 있는 상태가 왔을 때는 이런 주식들을 많이 사 모으고 또 맥도날드를 이제 한 주가 아니라 뭐 10주 정도 이 정도까지는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투자하는 과정을 남기는 차원에서 이 수량을 늘려가는 과정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려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꾸준히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놓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몇 년 후에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국 주식 지금 보유 수량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이 글래드스톤 커미셜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00주 넘게 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코카콜라를 모아갈 생각이고, 코카콜라를 다 모아가면은 뭐 이제 그 와중에 뭐 차지포인트 홀딩스도 조금씩 모아가지만 이제 또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뭐 펩시 같은 경우 또 10주까지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량을 맞춰가려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로키드 마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7, 8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10주까지 맞춰주고, 그 다음 또 다 10주가 맞춰지면은 그 다음 뭐 목표로 잡아서 뭐 15주까지 모으자 해서 또 5주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모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렇게 5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펩시콜라 같은 경우 또 100주까지 채우고, 애플도 100주, 뭐 나이키 100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상징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수량을 모아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로키드 마틴 100주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3천만원, 4천만원 되겠네요. 나중 가면 더 올라서 뭐 5천만, 6천만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